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기 위해 가지고 좀 제가 봤을 때는 꼼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마은혁 재판관 문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는 기존에 국회가 추천하던 것을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했었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로 뽑아야 될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국회가 추천하는 몫이 여당 1명, 야당 2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봤을 때는 이거는 기존의 헌법 관리하고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는 민주당이 찍다 보니까 굉장히 재판관 후보 중에서도 좀 많이 왼쪽에 치우쳐 있는 분으로 평가받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탄핵이 인용에다가 그 힘을 실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 성향이 너무 뚜렷해서 이 재판을 하나만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점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는데 그러자 민주당 측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열었어요. 그 신청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에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는 임명하지 않아? 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건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헌법재판소가 원래 판단하는 게 권한쟁의 심판을 판단하는 게 맞는데 이 사건은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임명과 관련된 부분,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서둘러서 이것만 빨리 판단하려고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헌재에서 이미 답을 정한 것 같거든요. 마은혁 후보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임명하라고 아마 결정이 나올 거예요. 아마 판결문도 써놓고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정해놓고 재판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 사건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그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느리게 판단하면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심판 제기되고 나서 선고일인 2월 3일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1월 3일에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요. 나흘 뒤에 이 청구서를 그 최상목 대행한테 송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만 딱 날짜를 줬어요. 니네 답변 한번 해봐. 답변서 마감 기한을 1월 15일로 줘서 딱 8일간만 답변서를 받았고요. 답변서를 받은 다음에는 한 번 딱 재판을 열어서 그것도 일주일 뒤에 1월 22일에 재판을 열어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상목 대행 측에서 변론을 제기해서 더 심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월 3일에 결정하겠다라고 공지를 해버린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빨리 판결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한 달 만에 판단을 하나요? 근데 자기들 구성과 관련된 거, 헌법재판소의 이해관계랑 연결된 것만 이렇게 빨리 하니까 이거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정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난리치니까 174일 만에 겨우 복귀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권은 아예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는 거고요. 그 핵심에는 문현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문영배 재판관은요, 이재명 대표랑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리고 친명계 자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하고도 아주 가깝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스스로 인터뷰에서 가장 가까운 동기로 동기 중 한 명으로 문영배 재판관을 꼽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인터뷰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이 당시 사법연수원 시절에 노동법 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문영배 재판관,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 등이 거기 참여합니다. 문병호 의원도 참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돌아다니면서 노동법 공부를 하고 끝나면 같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이번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문영배 재판관이 모친상에 가진 않았다라고 했지만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왜냐면 친분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 그 트위터에 이재명이 팔로우를 하다가 그게 지적을 당하니까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고 그 언팔로우를 해버렸어요. 팔로우를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문영배 재판관의 편향성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일단 문영배 재판관은 스스로도 그 글에서 밝혔습니다. 나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거든요. 우리법연구회는 뭐 그 학회 성격을 띠지만 좀 정치색을 많이 띠는 학회예요. 그냥 법원 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학회인데 그 왼쪽에 있는 학회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좌파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법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재판관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엄격히 중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걸 밝혔다는 것 자체로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도 국가보안법, 대북정당금지법, 근로자, 불법 체류 외국인, 동성애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에서 좌파 우파가 부딪히는 이슈들이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좌파 쪽에 유리한 의견을 거의 다 냈어요. 그러니까 좀 예외 없다고 할 정도로 전부 다 그쪽에 유리한 의견을 내왔던 겁니다. 심지어 이상민 장관이 탄핵 소추 당해서 9대 0으로 이제 만장일치로 탄핵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때조차도 별개의 의견을 내서 이상민 장관이 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 근데 탄핵까지는 좀 이러지 못했다.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보긴 어렵다. 이게 그 이미선 재판관하고 문영배 재판관만 하고 세 분만 그 별개의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죠. 이런 분이 헌재를 이끌다 보니까 지금 이런 평양성 시비가 계속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증인도 1시간 반밖에 시간을 안 줍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향됐다는 의견을 받는 것이죠. 문영배 재판관이 책이나 뭐 이런 걸 트위터 같은 거를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쓴 걸 보면 상당히 편향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다이빙 배를 올레 TV로 봤다. 진실은 무엇일까?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다이빙 벨은 알다시피 그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좀 음모론, 그 김어준 씨가 약간 음모론을 제기했죠. 이게 침몰 사고의 원인이 마치 뭐 다른 데 있는 것처럼 하는 음모론을 제기했을 때 그 다이빙 벨이라는 다큐멘터리성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좌파 진영에서만 많이 보지 보통 일반 국민들이 그 많이 본 영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본인이 봤다라고 얘기했고요. 신영복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하는 말을 쓰고 김제동에 대해서도 다 좌파 진영 사람들이죠. 굉장히 칭송하는 칭찬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스스로 이 문영배 재판관이 스스로 올린 글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스스로의 편향성을 엄청나게 드러낸 글이죠. 신영복 교수 책은 거의 다 읽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안보관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밝혔어요. 이게 보통 재판관들이나 판사들이 좀 업무에 바쁘고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안 올리거든요. 근데 북한이 위협할수록 북한을 더 원조해야 된다는 대북관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는 있지만 헌법재판관이 이런 의견을 버젓이 계속 밝혀왔다라고 하면 그 성향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정책적 레버리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적 지렛대는 무엇인가? 바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과 또 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굉장히 편향성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동법 학회에 같이 이재명 대표랑 활동한 것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규모가 20명 또는 30명 규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회 숫자가 적고 서로 끈끈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주 술을 마시던 사이였다는 것이고요. 트위터에 가보면 김어준 저장소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드렸죠. 김어준 저장소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건 거기 있는 김어준 씨의 어떤 좌파 논리? 좌파에 편향되어 있는 논리나 음모론들을 본인은 주의 깊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로우하고 있는 게 문제되니까 그것도 다시 언팔로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재판관으로서의 처신이 좀 안 좋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윤석열 기소 구속.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의 책임당원인데 그 본인의 이름 자체를 윤석열 기소 구속. 최근에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자라고 주장하신 분인데 최근까지 이분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있고 이런 친분관계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도대체 무슨 결론을 내겠냐 이거죠. 요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해야 맞다라고 버젓이 판결문에 썼잖아요. 그 얘기는 본인 임기 중에 서둘러면서 무조건 대통령 탄핵은 인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팔로우하는 사람들 중에 국민의힘이나 현재 여당 관계자들은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팔로우하고 보면 민중의 소리를 팔로우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진성준 국회의원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쭉 보면은 안기령 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도 팔로우하고 있고요. 전운수도 민주당 울산 남구갑에 영입된 후보죠.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의원 팔로우하고 있고요. 정원호 민주당 성동구청장 전부 다 민주당 인사들만 팔로우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팔로우하는 글을 봤더니 다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 또 친북 친중적인 발언들, 또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강조하는 이런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마은혁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마은혁, 이미선, 문영배 이 세 사람은 재판도 해볼 것도 없이 그냥 이미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계선 재판관까지. 그러면 나머지 5명 중에 2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결이 날지 예상이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거 탄핵된다라고 본 국민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4대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선 문영배는 역시 예상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보나마나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재판관이 자기 임기에 맞춰서 하려고 재판에 바삐 서두른다. 그러면 저는 객관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영배 재판관이 본인 그 계정을 결국은 폭파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계정이나 이런 글들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느끼기에도 너무나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썼던 글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팔로우 했던 곳에 당당하다 그러면 왜 계정을 폭파하겠습니까? 이것은 재판관으로서의 처신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저는 문현배 재판관이 마지막에 서명한 그 판결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